여자 주제에 큰 소리 치네. 여자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강철호의 막말이 국밥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계집애들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부하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김 기사가 아가씨 때문에 피해보면 안 돼라며 애원했지만 강철호는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국밥 그릇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중년 여성이 짧게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이런 계집애는 혼나야 정신 차리겠네. 강철호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뻗는 순간 주방 거울에 비친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군인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차가운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골목 끝 국밥집.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마치 총성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이서진의 손에 들린 식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무려 20개의 양파가 완벽하게 균일한 크기로 썰어졌습니다. 일반 요리사라면 최소 10분은 걸릴 작업을 단 3분 만에 끝낸 것입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놀림이었습니다. 후, 서진이 깊게 숨을 내쉬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칼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서진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쇠솥에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내내 우린 진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염분 농도 0.8%. 완벽해. 일반인이라면 그냥 짜다, 싱겁다 정도로 표현할 텐데 서진은 마치 화학 분석을 하듯 정확한 수치로 판단했습니다. 요리사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열렸습니다. 아가씨, 국밥 하나. 첫 단골 손님인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구석진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가씨야, 나도 젊을 땐 군인이었거든. 베트남전에도 다녀왔고 그때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김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도박에 손댔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어.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군인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세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바보일 뿐이야. 아가씨, 미안하지만 혹시 뒷문 있나? 김 기사가 입구 쪽을 계속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연달아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여러 대였습니다. 서진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청각이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그랜저 2대, 제네시스 1대.
비싸네. 속으로 계산하며 서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무겁고 거친 걸음걸이였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5명, 아니 6명. 서진이 발소리만으로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김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제발 모르는 척 해줘.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돼. 김 기사님, 진정하세요. 일단 뜨거운 국밥부터 드시고요. 서진이 국밥을 끓이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고마워, 아가씨. 이런 따뜻한 사람이 또 있을까? 김 기사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군대 시절 생각나네. 그때는 이런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국밥집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지? 국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섬뜩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크크크. 김 기사,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자고. 김 기사가 숟가락을 덜덜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국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칼이 있는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아니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김 기사님, 주방 뒤로 가세요. 거기 작은 문이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나 때문에.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에서 다른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냥 들어가서 끌고 나올까요? 아니야, 예의는 지켜야지. 국밥집 사장한테 인사부터 하자고.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메었습니다. 마치 전투 준비를 완료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멜로디마저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국밥집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손은 국자에서 칼로 다시 국자로 옮겨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가 뒤쪽으로 피하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조심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국밥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온 것은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바로 강철호였습니다. 40대 중반 값비싼 가죽 재킷을 걸친 강철호는 국밥집을 한 바퀴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 같았습니다. 어라, 분위기 괜찮네. 강철호가 천천히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70대 노인이 숟가락을 덜덜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숟가락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의 20대 청년은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화면이 꺼지자 그마저 포기하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가 부하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강철호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호, 젊은 아가씨네. 국밥집 사장이 이렇게 예쁘면 장사 잘 될 만하지.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주방 칼이 놓인 쪽으로 시선이 한번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잠깐만. 강철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김 기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다른 손님들은 모두 젓가락을 멈췄다. 공기 중에 국밥 김만 피어올랐다. 이게 누구야? 김 기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꽉 붙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철호야. 제발 여기서는. 제발. 크크. 강철호가 김 기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김 기사, 참 오래 숨었네. 김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택시 살 때 도와줬잖아.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도와줬다고? 크크크. 강철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 그런데 형님이 도박에 손 떼면서 내 돈까지 날려먹었잖아. 배신이지 이게. 김 기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철호야,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으면 갚아야지. 강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인은 아예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청년은 화장실로 피하려다가 부하가 길을 막자 다시 앉았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손님? 강철호가 서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 주제에 큰 소리 치네. 순간 국밥집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던 노인은 손끝이 덜덜 떨렸고 여성 손님은 작은 기도를 속삭였다. 청년은 휴대폰을 쥔 채 번호를 누르려다 부하의 시선에 얼어붙었다.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얌전히 국밥이나 끓여. 여자가 나설 일 아니야. 또 다른 부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여자는 조용히 있는 게 예뻐. 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음험해졌습니다. 여자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칼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 몇 년 전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보며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국밥집에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은 서진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맞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거예요. 강철호가 김 기사의 국밥 그릇을 갑자기 바닥에 후려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 기사의 바지에도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김 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서 국밥이나 처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강철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고 있었고 여성 손님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그만. 김 기사가 애원했지만 강철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정신 차려. 강철호가 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도망자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서진의 손이 칼 손잡이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다짐과 현재의 분노가 충돌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눈앞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강철호가 김 기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놀았으면 됐다. 따라와. 안 돼. 철호야. 그 순간 서진의 손이 칼을 완전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국밥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전장의 소령이 돌아왔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 순간 라디오가 끊기며 정적이 국밥집을 삼켰다.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뜨거운 국밥조차 식어가는 듯한 정적.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에서 올라오던 김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강철호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크크크. 여자들은 진짜. 강철호가 말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가 흐물흐물했습니다. 여자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밥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의 70대 노인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숟가락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또르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20대 청년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중년 여성 손님은 가방을 가슴에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거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는 바닥에 쏟아진 국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진만이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진이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한편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서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라. 강철호가 김 기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형님 대접 받을 때는 언제고. 김 기사가 아프다. 며 소리쳤지만 강철호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여자한테까지 숨어서 쪽팔리지도 않아?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그냥 끌고 나갈까요? 그래,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강철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 냄새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아가씨도 정신 차려. 이런 놈들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칼을 완전히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갑자기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국밥집이 완전한 무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철호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제 가게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혼나야 정신 차리겠네. 부하 중 하나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얌전히 있어. 우리가 일 보는 동안. 그 부하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이제 살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철호가 테이블을 또 한 번 내리쳤습니다. 계집애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게 세상 이치야. 그 말이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 칼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인 손님의 숟가락이 덜컹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청년이 벌벌 떨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기, 화장실, 앉아. 부하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중년 여성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 시끄러워. 강철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의 내면에서 마지막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서진이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벽에 섬뜩한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강철호는 아직 서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집애들은 말이야. 그때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군인은 무엇입니까? 강철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서진의 눈빛이 마침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누군가의 심장 뛰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칼을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군인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행동합니다. 그 순간 서진 앞에 손을 뻗던 부하의 손목을 향해 무언가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숟가락이었습니다. 딱! 뼈마디를 꺾는 날카로운 소리가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부하의 손목뼈 사이를 정확히 때린 것입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목에서 퍼런 멍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뭐야, 여자 주제.
다른 부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이번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국자였습니다. 휘익! 국자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던 부하의 뒷덜미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철퍼덕! 쇠붙이가 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어! 부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뒷덜미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철호가 술이 확 깬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나머지 부하들도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순간적으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이상하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국밥을 끓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가게에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서진이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쇠솥에서 치익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들끓는 사골 냄새가 싸움의 긴장과 뒤섞였습니다. 서진이 도마 위에 놓여있던 김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위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야야, 잠깐. 강철호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가위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철호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진이 강철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여자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셨죠? 싹둑. 김치 가위가 강철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강철호의 비웃음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철호는 잘린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치를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니 한쪽 머리가 뚝뚝 잘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머리가.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가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청년은 입을 벌린 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울음을 그치고 안도의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저런 놈들은 저렇게 당해야 해. 김 기사가 구석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서진이 김치 가위를 도마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괜찮으세요? 강철호가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하고 갈 수는 없어. 강철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이 계집애, 넌 죽었어. 강철호는 부하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로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못 알아듣네요. 서진이 쟁반으로 칼을 맞고 집게와 김치국물로 나머지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강철호와 부하들이 모두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죠. 강철호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서진이 강철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국밥집 사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손님들을 괴롭히는 건 용납하지 않거든요. 강철호가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서진의 눈빛이 순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상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쇠솥에서 여전히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철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은 멍들고 머리는 우스꽝스럽게 잘렸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로. 강철호가 주머니에서 더 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의 작은 칼이 아닌 제대로 된 흉기였습니다. 날길이만 15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칼을 든 채로 비틀거리며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내가 군인이면 난 대통령이다. 강철호가 침을 튀기며 비웃음 섞인 억양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 그리고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인? 웃기지도 않아. 군인이면 이런 데서 국밥이나 끓이고 있겠어? 부하들도 하나둘씩 일어나며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5명이 서진을 둘러싼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진이 실력이 있어도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출구는 강철호가 막고 있었고 좁은 국밥집 안에서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서진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독한 훈련 시절, 함께 피와 땀을 흘렸던 전우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다짐들.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다시는 칼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과거의 다짐보다 더 컸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강철호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살짝 비틀거렸지만 그 위험함은 오히려 더 커 보였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각각 의자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뒤로 물러서며 주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5명을 상대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구석의 노인은 국밥 그릇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손에서 가방끈이 뚝 끊어졌지만 그녀는 주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받아라. 첫 번째 부하가 의자를 던졌습니다. 서진이 몸을 피했지만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더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그의 발목 근처까지 튀었습니다. 강철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이 주방 칼로 막았지만 힘의 차이가 컸습니다. 쾅!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이 뒤로 밀렸습니다. 강철호의 광기 어린 힘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크크크. 어때? 여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지?
그 틈에 다른 부하가 국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서진이 피했지만 국자가 무쇠솥을 때렸습니다. 쾅! 무쇠솥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내내 끓인 진한 사골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끓던 국물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며 치익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하얀 김이 전장의 연기처럼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심해요. 김 기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그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발이 뜨거운 국물에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순간 강철호의 칼이 날아왔습니다. 서진이 몸을 비틀며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칼날이 팔을 스쳤습니다. 붉은 선이 앞치마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아! 서진이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무적 같던 서진이 처음으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크크크, 피가 나네. 강철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그는 웃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허세로 공포를 가리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이잖아. 찔리면 피나는 평범한 계집애. 부하들도 기세를 올렸습니다. 형님, 이제 끝장내줘. 한 번에 해치우세요. 서진이 벽에 등을 대고 몰렸습니다. 5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피하려고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발판도 미끄러웠습니다. 쾅! 쾅! 테이블이 넘어지고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밥집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흔들리더니 결국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직! 창문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찬 바람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악! 손님들이 더욱 웅크렸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신고할 용기조차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마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베트남전을 다녀온 그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서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 손이 미끄러져 칼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김이 자욱해서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서진의 머릿속에 또 다른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그러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닌지. 이제 끝이야. 강철호가 최후의 공격을 위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 칼날은 서진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이 벽에 완전히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강철호의 칼이 서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국밥집 안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칼끝이 서진의 목덜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칼끝이 서진의 목덜미 앞에서 멈춘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국밥집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국밥집 안의 뜨거운 김과 만나며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 흰머리에 예비역 군복 바지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 걸음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풍겨났습니다. 강철호가 칼을 든 채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영업시간 끝났어.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파괴된 테이블들, 깨진 창문,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벽에 몰린 서진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부하들도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형님, 저 영감이 누구예요? 그냥 쫓아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준장님? 그 남자가 바로 최경식 준장이었습니다. 서진의 옛 상관이었습니다. 최경식이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호와 부하들 사이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 영감, 여기 뭐하러 왔어? 강철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경식의 존재감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식이 서진 앞에 섰습니다. 피를 흘리며 벽에 몰린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철호의 거친 숨소리도, 부하들의 중얼거림도, 손님들의 흐느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욕설도 멎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국밥집을 지배했습니다. 최경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와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최경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의 상처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넌 여자라서가 아니라 군인이었다. 그 한마디가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낭독하듯 울림 있는 톤이었습니다. 잊지 마라. 서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군인? 이 계집애가? 최경식이 천천히 강철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 한 번에 강철호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계집애라고 했나? 최경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 여자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이다. 최연소 소령까지 진급한 특수요원이었어. 강철호와 부하들이 경악했습니다. UDT? 그게 뭐야? 최경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수중폭파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같은 조폭 따위는 숨만 쉬어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이 벽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경식의 말에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장님, 왜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동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최경식이 서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그 서진이 맞더구나. 서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강철호가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야? 최경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무전기였습니다. 여기 최경식이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준장님. 대기 중입니다. 상황 종료 대기.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계속 스탠바이. 로저. 계속 대기하겠습니다. 최경식이 무전기를 끄며 강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 내 동료들이 있다. 모두 예비역이지만 너희가 상대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야. 창문 밖으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여러 명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이 혼란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 영감 누구예요? 진짜 군인이라고요? 강철호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럴 리가. 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경식의 등장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경식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군인의 훈장이다. 넌 아직 군인이다. 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주방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한 여자에서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변화였습니다. 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이만. 하지만 최경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서진이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던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김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가 정말 군인이었구나. 최경식이 강철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최경식의 말이 끝나자 강철호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강철호가 칼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깨진 창문으로 찬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경식이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여기 손님들이 있잖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강철호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군인? 시발, 개소리하지 마. 그 순간 강철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집애한테 당할 수는 없어. 강철호가 칼을 들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국밥집 밖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번쩍거렸습니다. 강철호와 서진이 골목 한복판에서 마주 섰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한치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지만 둘 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강철호가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목숨 걸 각오로 세워진다. 그 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낭독하듯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철호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강철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달랐습니다. 최경식의 등장으로 완전히 자신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서진의 상처난 팔에서 다시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강철호의 칼을 막았습니다. 빗길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균형을 잡으며 동시에 강철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강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칼이 빗물 고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강철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였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아! 강철호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 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철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강철호가 젖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튀었습니다. 서진이 강철호의 등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제압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신음했습니다. 비가 그의 머리를 적셨고 진흙이 얼굴에 묻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최경식과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이겼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 기사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보였고 중년 여성은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청년, 중년 여성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경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강철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강철호가 흙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하면. 서진이 강철호의 부러진 팔을 살짝 눌렀습니다. 으악, 지금보다 더 아플 거예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빗물이 뒤엉켜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서진도 상처와 피로로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벌벌 떨며 강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형님, 병원 가야 해요. 강철호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은 진흙과 눈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자. 강철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강철호를 부축해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손은 이제 축 늘어진 채였고 발자국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골목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끌려가는 뒷모습이 처절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빗속에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경식이 국밥집에서 나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최경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서진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집 사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빗소리는 국밥집에서 벌어진 정의의 심판을 오래도록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을 씻어내듯 맑은 아침 햇살이 국밥집 지붕 위로 번졌습니다. 전날 밤의 비와 피 그리고 파괴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이에요? 맞아요. 어젯밤에 조폭들이 털렸다는.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동네 국밥집이었는데 하루 만에 화제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밥집 안에서는 서진이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은 임시로 비닐을 붙여놓았고 엎어진 테이블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젯밤의 상처는 간단히 치료했지만 팔에 붙인 반창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무쇠솥을 올리고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소령님.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진이에요. 국밥집 사장 이서진. 하지만 앉으세요. 국밥 끓여드릴게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C 뉴스의 김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 인터뷰 좀. 영업시간입니다. 국밥 드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UDT 최연소 소령이 조폭을 제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군에서 왜 나왔습니까? 군대 내 사건과 관련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 권리가. 서진이 국자를 내려놓고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국밥집 사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나가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자가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김 기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소령님은 달라요. 곧이어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어. 나라를 살린 전설이었어. 할머니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니 든든하네.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조폭들이 얼마나 설쳤는데 이 아가씨가 다 해결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서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저는 그냥 손님들을 보호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친근한 국밥집 아가씨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어젯밤 일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차분하게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져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최경식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괜찮나? 네, 준장님. 국밥 드시고 가세요. 서진이 뜨거운 국밥을 준장 앞에 내놓았습니다. 최경식이 국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맛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평범한 게 좋아요. 평범하다고? 어젯밤에 한 일이 평범한가?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서 살고 싶어요. 최경식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일은 자랑스러워해도 돼. 내가 지킨 건 단순히 국밥집이 아니라 최경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 서진의 눈에 잠시 감동이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쉴 틈 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힘이? 서진이 국자를 잠시 멈추고 모든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낭독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은 사람을 살리고 정의는 군인을 살린다. 그 한마디가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켰고 지금은 국밥집 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입니다. 손님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젊은 손님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간 후 서진은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산 무쇠솥에서 내일을 위한 사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이 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의 일들, 오늘의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솥에서 피어오른 김이 마치 전우들의 혼처럼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과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라는 것을. 국밥솥의 김 사이로 서진의 눈빛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